네, 안녕하세요. 정서지능 전도사 토니 김태교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저희는 루트 컨설팅이라는 기업 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제 고객들이 매년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이 뭐냐면 새로운 거 없냐, 새로운 프로그램 없냐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제 숙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거 없나 막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정서지능이라는 것을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해서 알게 됐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서지능을 배우러 다녔는데 한 2년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배우기 시작했던 정서지능,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했던, 그냥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생각지도 못한 이 기회가 식색한즈 한국 법인을 만들었고, 또 저는 한국 법인의 대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도입한 나라는 192개국이 했답니다. 저같이 법인화돼서 파트너로 하는 50여 개 파트너가 되는데 저희가 1등 했습니다. 그 얘기는 개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회사든 이런 정서와 감정에 대해서 케어해보는 니즈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서지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들어. 감정적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 제가 정서지능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어쨌든 감정을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정적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과 감정적 자극을 참는 능력은 다릅니다. 어디서 다르냐면 뇌가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감정을 참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축지엽 안쪽에 보면 중추신경계 중에 감정중추의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막 감정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그 감정중추가 막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뇌는 스트레스 반응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박수라든지 감정, 어떤 긴장도 같은 우리 생리적 각성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속되거나 증가됩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몸은 위협 상태에 맞게 참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같은 감정 자극이라도 이 감정을 이해하고 처리해봐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순간 뇌가 작동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감정이 들어왔네. 이름을 붙여볼까? 이게 왜 그렇지?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감정에 대한 인지적인 활동을 하는 순간 전두엽이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냥 참아내는 거는 오히려 우리 편도체를 활성화하면서 또 스트레스 모드로 만들지만 자극이 들어왔을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모드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서지능이란 뭐다? 나의 불편한 정서 또는 감정을 조절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이전보다 성과를 더 내게 만드는 능력이 정서지능이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 왜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했던 말을 후회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그 말을 했다기보다는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긴 감정을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처리하는 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누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공감하고 이런 예쁜 감정들이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불안, 공포, 두려움, 짜증, 화, 분노. 근데 그 감정대로 했다가 뒤늦은 후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도 한 2번 있는데요. 감정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결과는 발생했고 물은 없잖아요.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났기 때문에 저는 정서지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측면을 나눠서 이거는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리더는 조직의 정서적 온도 조절기다. 여기 오신 분들이 조직의 리더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 리더가 권한도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감정은 더 빠르고 더 넓게 전파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늘 어떤 표정을 짓느냐, 말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팍 바뀌지 않습니까? 식색한즈가 정서지능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남미지역본부의 고위 리더들한테 리더십 교육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직원들 몰입도가 46% 올라갔다. 뭐가 바뀌었어? 리더의 정서적 온도가 바뀌었어. 그래서 리더의 정서지능을 했더니 이 정도 효과가 났다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직 문화 측면도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조직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이모셔널 클라이미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따 집에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그러면 우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아무리 기쁘더라도 안 기뻐지잖아요. 이건 회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연구에서 특히 조직
맞게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정은 신뢰, 기쁨, 공감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해봤더니 그 중에서도 신뢰가 72.53%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과가 잘 나면은 그 이후에 73%는 신뢰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기쁨을 느끼는 팀은 그렇지 못한 팀보다 고성과와 높은 만족도를 보일 가능성이 10배 높았다. 직원들을 쥐어짠다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믿고 기쁘게 일할 때 지금 성과가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감정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활용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할까 방법론을 KCG라고 합니다. Know Yourself, Choose Yourself, Give Yourself입니다. Know는 뭐냐면 물에 비춰보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요게 Know Yourself. Know Yourself에서 가장 강력한 실습이자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Naming Emotions를 저와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Name it to tame it. 이름을 붙이면 그걸 길들일 수 있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감정이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가는 게 1번은 유쾌, 8번은 좀 불쾌 쪽으로 제가 일부러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감정은 대체로 왼쪽에 많습니까? 오른쪽에 많습니까? 제가 이 강의를 수백 번을 더 했는데 일단 시작할 때 감정선이 이 오른쪽에 있는 불쾌 쪽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4시간 정도 투자한 다음에 교육 후로 다시 찍어보잖아요. 왼쪽으로 많이 옮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냐면 나의 감정을 알아차려 보기 연습을 한번 해보신 거고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 연습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단어군을 대표하는 감정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보신 겁니다. 행복함, 즐거움, 사랑,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을 한테 최대한 많이 써보시고 머리로만 하셔도 돼요. 자, 다음 슬픔, 회한, 좌절, 괴로움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몇 개 정도가 떠올리십니까? 한 두세 개 떠올리시면은 많이 하신 겁니다. 자, 안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찾아보면 행복한, 즐거움, 사랑마다 이만큼 정도 됩니다. 슬픔, 회한, 좌절도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감정은 몇 개 안 됩니다. 핀란드에 가면 제 명문대학이 알토대학이란 데입니다. 거기서 연구한 결과인데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을 한 겁니다. 이 노란색하고 빨간색은 에너지가 많이 간 거예요. 파란색은 뭐냐면 에너지가 툭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노를 느끼면 어떻게 되나요? 가슴과 팔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두려움과 불안을 보면은 가슴하고 배 쪽이 이렇게 좀 에너지가 있잖아요. 가슴하고 배가 이렇게 조여오는 거죠. 조여와서 이거는 도망치거나 이제 얼어붙으라는 이제 그런 신호가 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쁨 보세요. 기쁨은 전신이 골고루게 이제 에너지가 가잖아요. 이때 사람이 마음도 열리고 몸도 열리고 생각도 확장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은 생각보다 먼저 몸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정을 참으려고 해도 늦어요. 일단 몸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정서지능의 시작은 내가 슬픔이 생겨서 에너지가 팍 떨어졌구나. 이러면 내가 주저앉을 수 있겠구나. 내 감정은 슬픔이구나.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그 신호에 이름을 붙이는 거. 이게 네이밍 이모션입니다. 그러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그냥 나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였어요. 끌려다녔지만 조금 전에 감정을 그냥 느끼는 나에서 감정을 보고 있는 나로 조금 더 적극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뇌에서는 그 감정 반응도 줄고요. 생각을 담당하는 존디업이 더 활성화됩니다. 막 가빴던 숨도 좀 느려지고 긴장도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리적 각성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열받더라도 감정적 자극이 돌아도 네이밍 이모션스를 하면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생겼을 때 없애려고 참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알아차리면서 이건 이 감정이 이렇구나. 이 감정 뭐구나 알아차리는 것이 다시 말해 이름 붙이는 것이 정서지능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모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모델이 너무너무 많은데 몇 가지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칭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8개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 정서 8가지라는 겁니다. 신뢰라는 기본 감정이 강해지면은 존경이라는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감정이 좀 약해지면은 수용이라는 감정이 되는 거고요. 화라는 감정, 기본 감정이 있습니다. 화가 강해지면은 분노가 되고, 화가 좀 약해지면 짜증이 되고. 이게 지금 8개씩 하면 24개잖아요. 이 정도만 감정의 사전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감정에 이름 붙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보시면 여러분, 신뢰라는 기본 감정과 두려움이라는 기본 감정이 만나서 순종이라는 교차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신뢰하는데 그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기쁨이라는 기본 감정과 신뢰라는 기본 감정이 만들어지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긴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이내 팀장을 내 동료로서 사랑하려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과정에서 나는 기쁨을 많이 느껴야겠구나, 기쁨을 많이 줘야겠구나, 그리고 서로 신뢰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저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기쁘지만 신뢰가 좀 부족했나 라고 한번 짚어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기쁨이 주는 메시지, 신뢰가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감정이 생겼을 때 저렇게 처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준 메시지가 뭐였지? 그러면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확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멈춰서서 지금 내가 두려운데 조심하라는 거잖아.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멈춤의 시간을 갖고 뒤늦은 후회를 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네이밍 이모션스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은 절친이다. 절친이 말하면 듣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불안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요청해 준 겁니다. 토니, 너 좀 불안하잖아. 뭐가 좀 덜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메시지를 주죠. 그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줬으면 그게 두려움까지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려움까지 가는데, 두려움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토니, 너 지금 두렵잖아.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천천히 가. 이렇게 친구가 해주는 말을 들었다라면 공포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에 감정에 이 귀를 기울여 뭔가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뒤늦은 후회를 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준 메시지를 열심히 들어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친구가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게 know yourself고요. 그 메시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추주고, 왜 그래야 되지 찾는 것이 give yourself, KCG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서지능 감정해석 역량은 첫 번째 역량이지만 저는 마지막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쓰이는 거죠. 제 시작은 뭐냐면, 감정적 자극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얘가 감정이 뭔지를 인지해야 되잖아요. 내 몸에 이렇게 퍼지고 있구나. 내가 생각으로 처리하기 전에 몸에 먼저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극을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감정이 주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이런 감정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감정 해석 역량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서지능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꾸준히 매일 조금씩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